인천시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7,785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인천시는 인천 주권시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민생 예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예산인 만큼 그 씀씀이도 잘 살펴봐야겠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인천시 추경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산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 만큼 시민들이 그만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데요. 네. 사실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소장님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네. 인천시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7,785억 원 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본 예산보다 어느 부분이 얼마나 증액이 된 건가요? 네, 인천시가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7,785억이라는 금액이 증가된 재정규모 9조 원대의 추경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회계에서 1,900억 원, 그러니까 약 한 3% 정도가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에서는 5,900억 원, 29.3%가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일반 회계보다 특별회계에서 대폭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특별회계를 하는 것은 일반 회계와는 다르게 특정 사업, 그러니까 사업성을 많이 띄거나 아니면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 회계와 분리해서 특정 세입 세출을 충당하는 별도의 독립된 회계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쌓인 세입과 그리고 일반 회계에서 쌓인 세입, 이게 모든 게 모여서 이번 추경안이 마련됐는데요. 이 추경안은 민생 예산, 즉 사회복지 예산과 일자리 창출 예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돼서 쓰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이 늘었다고 하면 시민들은 세금이 네. 더 내는 거 아닌가, 네. 아니면 빚을 내서 가져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세입은 어디서 마련된 건가요? 사실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폭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이번에 네. 세입 증가가 대폭 일어난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회계라는 것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뉩니다. 특별 회계는 다시 공기업 특별 회계와 그리고 기타 특별 회계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공기업 특별 회계에서 예산이 4,989억이 늘어났습니다. 예. 무려 5천억이라는 금액이 세입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공기업 특별 회계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청하고 그리고 인천 상소사업본부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4천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지난해 인천으로 들어온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을 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나가야 됐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지 못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명시 이월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 이월, 아니면은 계속비 사업으로 다음에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하지 못한 잔액도 있고요. 어차피 올해 써야 할 금액을 쓰지 못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세출에 포함시켜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그야말로 잉여된 금액을 바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한 해 인천시로 들어온 금액보다 나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천시 곳간에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비해서 3배나 증가한 금액인데요. 네. 이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요. 네. 어떤가요?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사회복지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지난해 중복 예산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을 시켰었거든요. 그 바람에 인천 시민사회계에서 반발과 비판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걸 의식해서 그런 건지 사회복지 예산 520억, 약 2조 980억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교통 및 지역개발 예산 사업에도 많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64억,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사업에 238억, 그리고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산악 융합지구 조성 사업에도 135억을 편성을 했고요. 또 회전 교차로 개선 사업비에도 100억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살펴보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1,340억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고요. 서울 7호선 성남 연장 사업에 98억, 그리고 네.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50억의 주차장 설치 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요컨대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거를 이번에 많이
포함을 시켰고요. 네.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금액에 조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써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우리가 지난 방송에도 언급한 것처럼 도로를 못 만들어서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차로 개선 사업비 100억.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결국 인천시민 사업과 직결되는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네. 그 모든 것들을 이 추경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네요. 들어가 네. 있는 겁니다. 인천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민생 안정에 우선을 두고 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됐나요? 대표적인 민생 예산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하고 일자리 창출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늘어났어요. 예. 하지만 일자리 창출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지만 다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조성 사업에 51억 원, 그리고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에 11억 원, 그리고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에 17억 등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위해 16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네. 물론 막대한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지난해 워낙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9억, 노인 여성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에 어린이 학교길에 길동부로 가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게 16억하고 공공근로사업 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보호 예산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우리 지역 부평구와 계양구에는 어느 정도가 편성됐느냐 네.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설명 네. 좀 해주시죠. 이번에도 부평하고 계양구에도 많은 예산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부평구 같은 경우는 삼산지구의 농업용수 공급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7억이 배정이 됐고요. 네. 또 인천 가족공원 3단계 조성 사업의 계속 사업이거든요. 여기에는 37억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양구의 경우에는 전액 20억 국비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 유소년 축구장 건립 예산 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침수 지역이 많거든요. 네.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사업비에 11억, 그리고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9억 5천만 원, 그리고 효성 고가교 등 고가교의 내진 보강공사 사업에 한 7억 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고요. 작게는 작전 도서관 앞에 있는 횡단보도 관련해서 버스베이를 이전하는 2억 원가량의 작은 꼼꼼한 예산까지 이번에 대폭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네. 이번 예산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예산 추경안의 특징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대폭 증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은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 재정 자립도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결국 인천시의 재정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도 물론 좋아진다고 분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시민분들은 불합리한 예산 배정은 없는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 적재적소에 잘 배정이 됐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추경안의 그 평가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 추경안은 주로 감액 추경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은 세입 증가로 인해서 증액 추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써야 됐던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던 곳에다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추경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천 시민들에게는 나름 도움되는 추경안이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대폭 증가해서 세입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세수 추계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세수를 정확히 예측을 했으면은 추경이 아니라 본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런 추경을 통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네. 인천시 입장에서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하는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추경안대로 인천시의회에서 심의 확정된다면 네. 예산이 9조 원대가 됩니다. 이 9조 원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인천시 재정 규모가 구전이 됐다는 것은 나름 큰 의미를 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가 대한민국 3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인구 300만의 대도시입니다. 예. 그 이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재정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만의 재정 규모가 29조 8천억입니다. 제2의 도시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 355만의 재정 규모가 10조 8천억입니다. 네. 우리 인천도 서울, 부산에 이어서 3대 도시로서 재정 규모가 9조원에 이른다는 것은 서로 대등한 그 걸맞는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인천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인천시 재정 건전성은 날로 좋아지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2년 동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채무를 한 2조 원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39.9%라는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정 위기 주의 단체로까지 지정이 됐었는데요. 네. 지난해 채무 비율을 30.4%까지 낮췄고요. 올해는 당초 목표가 25.5%였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런 추세라면은 22.4%까지 더 채무 비율을 낮출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시의 재정이 날로 나아지고 있다라는 판단, 분석이 되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15일에 본회의를 통해서 이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가 될 텐데요. 네. 앞으로 과정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